우리나라는 특히 돈 얘기를 하면 속물이고 돈 쫓으면 못 쓴다 등등등 이 돈 이야기 관련해서는 관대하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중학교,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결국에 좋은 대학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죠.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는 90% 이상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고, 그래서 그동안 비싼 그런 과외 비용도 지불하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종착지인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. 근데 이 좋은 직장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연봉, 이 돈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부모님이 돈 문제로 다투시는 모습을 봐오던 와중에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생겼고 좋아하는 일이 생겼었어요. 그때도 이 보컬 레슨비를 부모님께 내달라고 하는 게 되게 죄송스러워서 고등학교 때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레슨비가 매월 40만 원이었는데 부모님께는 2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주말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나머지 20만 원을 보태기 위함이었죠. 그때 제 인생에서 제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고요.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게 이게 원하는 게 있으면 지불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구나. 이게 다 등가 교환의 법칙이구나. 그 당시에는 그런 단어를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. 이게 모든 건 등가 교환의 법칙이구나.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게 많으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넓어지고 행복에 보다 한층 더 가까워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저뿐만이 아니고 제 주변의 지인들을 대화를 하면서 겪는 고민들을 보면요, 대다수가 이 돈과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고요. 90% 이상이. 저와 같이 돈에 대한 그런 관대한 생각이나 태도,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영업을 통해서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돈을 벌고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이 과정까지의 출발선에 서시게 될 겁니다. 왜냐면 저는 영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요,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것에만 취해서 이 돈에 대한 공부도 전혀 한 적도 없고 돈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 버는 것 치고 자산을 만드는 속도가 조금 느렸습니다. 우선 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, 돈을 불리는 게 먼저일까요? 아니면 돈을 모으는 게 먼저일까요? 닭이 먼저냐, 달걀이 먼저냐, 이런 개념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, 저는요, 원래 불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결국 씨들을 모으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. 결국에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여럿 만나보면서 느낀 건요, 처음에 사업을 해서 이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이 돈이 성공적인 투자로까지 이어져서 결국에 많은 자산을 만들게 된 것이지, 자본도 없고 시드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 투자로 성공을 거둔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사업까지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잘 된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. 전자의 경우를 훨씬 많이 봤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결국 모으는 것부터가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돈을 버는 게 최우선이겠죠.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건 되게 막연한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더라고요.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무한대로 늘리거나 아니면 이 정해진 24시간 안에서 내 시급을 높이거나, 방법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죠.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. 유한맵이 있고 무한맵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유한맵일까요? 아니면 무한맵일까요?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유한맵이죠. 하루 24시간은 정해져 있는 유한맵의 개념인 거죠. 그럼 한 달에 월 1,000만 원을 버는 걸 목표로 한번 잡아볼까요? 현재 최저 시급이 9,000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냥 10,000원으로 잡고 한 달에 1,000만 원을 벌려면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단순하게 딱 1,000시간이 나오죠. 한 달에 내가 1,000시간을 일하면 1,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. 되게 간단하죠. 그러면 이 1,000시간을 한 달은 30일이기 때문에 30일로 나눠보면요, 몇 시간이 나오냐면 33시간이 나옵니다. 하루에 내가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33시간을 일할 수 있으면
한 달에 1,000만 원은 벌 수 있다 이겁니다. 근데 결국 하루는 24시간이고 그거 불가능하죠. 그래서 결론은 돈을 많이 벌려면 이 정해진 24시간 안에서 내 시급을 높이는 방법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. 더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비싼 가격에 교환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시급을 높인다는 걸 듣는 순간 되게 진부하고 막연하게만 느껴집니다.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라는 얘기처럼 밖에 들리지가 않아요. 근데 그렇게 진부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내 시간을 어떻게 비싼 가격에 교환을 할 수 있을까? 그냥 이거를 포커스로 잡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.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비싼 가격에 교환한다는 건 조금 더 바꿔 말하면 내 몸값을 높인다는 거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내 몸값을 올린다는 건 첫째, 스펙을 쌓고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둘째, 특정 분야에서 대단한 특출난 재능을 발견하거나 셋째, 내 능력이 필요한 집단에 소속돼서 그 중에서 원 오브 원이 되거나 이 방법은 세 가지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죠.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 세 번째, 이 능력은요, 대단한 특출난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사막에서 물을 잔뜩 가지고 있다면 이 물을 파는 세일즈 기술이 없어도 이 물을 잔뜩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능력이 됩니다.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사소한 능력도 포함이 이 세 가지를 들으신 순간 여기서 해답을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첫 번째, 이 스펙 관리와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건요,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회사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. 월 1,000만 원을 실수령으로 벌려면요, 연봉이 얼마 정도가 되냐?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연봉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고 학력이 뛰어나고 자격증이 뛰어나도 나한테 연봉을 1억 7천만 원을 맞춰줄 회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회사에 갈 수 있다. 그냥 그 정도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와는 조금 무관해 보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특정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, 사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부터 여러분들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 특출나게 뛰어난 능력이 진짜 이 검증된 능력이 있었다는 건 살면서 그동안 수없이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들어봤을 거고 이미 그랬다면 시작을 하셨었겠죠. 보세요. 손흥민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 축구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축구를 안 하고 있었을까요? 본인의 의지가 강력하지 못했어도 그 정도 재능이면 주변에서 스카우트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. 페이커 보세요. 페이커 정도로 그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게임을 취미로 하고 있었을까요? 이미 프로게이머 도전을 했었겠죠. 이 두 번째 방법은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맞지만 사실 조금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라고 보여지고요. 마지막 이 세 번째,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집단에서 그들 중에 원 오브 원, 하나 중에 하나가 되는 것. 결국 사막에서 물 한 병 가지고 있어도 이 가치가 뛰어난 것처럼 나도 소비자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만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영업을 하는 게 가장 빠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소비자에게 아무리 높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영업직 하면요, 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그렇게 환대받는 직업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. 보험팔이, 폰팔이, 차팔이 뭐 등등등 그런 단어들도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단어죠. 왠지 제품을 강요할 것 같고 이윤을 왠지 남겼을 것 같고 뭔가 해먹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반대로 영업사원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소리하고 부탁해야 될 것 같고 고객의 비를 맞춰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하지만 그렇게 영업을 해서라도 만약에 결과가 좋고 성공할 수 있다면 사실 성공하는데 뭔들 못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결과가 안 나와요. 그렇게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절대 을영업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막 그렇게 부탁을 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즉 찾아가는 영업이 아니고 찾아오게끔 하는 영업을 해야 되고 계약 체결을 통해서 나도 영업사원이니까 수당을 받지만 내가 받는 수당보다 계약을 함으로써 너가 얻는 효과와
가치가 훨씬 더 높다. 이걸 고객의 오감으로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담배 사러 편의점에 갈 때 내가 돈을 주고 담배를 구입하면서 내가 담배 한 갑 사줬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.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치료받고 나서 병원비 결제할 때 내가 여기 병원 매출 좀 올려줬어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. 결국에 소비자도 돈을 지불하지만 그 돈보다 본인이 구입하려는 이게 가치가 더 높다고 느끼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겠죠. 정리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소비자가 얻는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영업을 하면서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환경에서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. 가장 대중화되어 있으면서도요, 관심 유무를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 이상씩은 가입되어 있는 게 보험인데, 이 시장 안에서도 일반 보험 회사나 보험 설계사랑은 반대편에 서서 그들과 싸워주면서 고객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영업을 하면요, 고맙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에도 한층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보험이라는 분야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대부분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떠냐면요, 어차피 뭐 실비가 됐든 보험은 있어야 되니까 이왕 가입할 거면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한테 하면 그래도 뭐 믿고 알아서 잘 해주겠지, 뭐 어떻게 등쳐먹겠어? 그런 생각을 하고 보통 믿고 가입을 하는 게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 명을 상담을 잘 해서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도움을 준다면요, 그 고객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까지 소개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보험은 통상적으로 20년 이상을 내는 게 보험인데 한 달에 보험료를 10만 원씩만 내고 있다고 쳐도 이거를 20년으로 계산해 보면 2,400만 원짜리 계약서거든요. 2,400만 원짜리 계약서를 20년 할부로 산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, 이 10만 원 내고 있던 이 보험의 원가가 만약에 15,000원 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나머지 85,000원은 설계사 수당, 보험회사 광고비, 콜센터 운영비, 뭐 직원 급여 뭐 등등등 그런 게 다 포함돼서 그런 돈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고객이 느끼는 상실감과 허탈함,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본인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얘기를 안 할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. 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제 팀원의 고객 계보도인데요, 상담을 해서 소개를 못 받은 고객이 있나요? 네, 거의 없습니다. 단순히 고객이 가입되어 있는 상품보다 내 솔루션이 더 좋다는 그런 1차원적인 접근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내가 지금 쓰는 핸드폰보다 디자인도 용량도 성능도 더 좋은 핸드폰이 나왔을 때 그걸 보면 일시적으로 핸드폰 바꿀까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, 사실 안 바꾸더라도 내가 지금 쓰는 이 핸드폰을 그대로 쓰더라도 사실 문제될 건 전혀 없거든요. 근데 만약에 내 핸드폰이 지금 해킹이 당했고 계속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, 그러고도 현재 핸드폰을 계속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무조건 핸드폰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보험도 그런 개념으로 상담을 해요. 단순히 상품이 더 좋다 나쁘다로 얘기할 게 아니고, 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현재 너가 지금 보고 있는 피해, 굳이 안 내도 될 돈을 내고 있는 이 총액을 계산해서 보여주면요, 그거 아세요? 사람들은 본인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 쓰는 거 되게 아까워해요. 10,000원짜리 밥 한 끼 먹더라도 맛있으면 10,000원이 안 아까운데, 똑같은 10,000원 가지고 껌 한 통 사 먹으면 사 먹을 수 없죠. 같은 10,000원이지만 이거를 어떤 가치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금액이 10,000원이 비싼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싼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저희는 상담을 할 때 고객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보험들에 대해서 납입하고 총 내야 될 돈 대비해서 지금 너가 얻게 되는 혜택과 반대로 피해보고 있는 부분들,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금액적으로 계산을 해주면요,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. 100명 중에요 99명이 그런 설계사 수당, 그 다음에 뭐 판매 촉진비, 광고비, 콜센터 운영비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라는 거로 보험료가 다 부풀려져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하는 상담이 고객이 봤을 때는 단순히 일반 보험 설계사, 보험 영업사원처럼 비춰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대안책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거죠. 고객들은 저와 함께하는 제 팀원들의 급여인데요, 이렇게 하는 만큼 벌 수도 있고 고객한테 고맙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뻗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경쟁력과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
지금 보시는 거 물론 제가 이름하고 주민번호는 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고요. 상세한 급여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제가 하나 걸어뒀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팀원들의 급여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하고도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정확히 돈을 버는 그런 수익 구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건 역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뒀으니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그 페이지가 나와요. 거기 제일 밑에 하단으로 가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. 눌러주시면 제가 그 분들을 위한 비공개 컨텐츠 제작도 한번 예정을 하고 있고요. 아니면 비공개 라이브를 통해서 Q&A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추후 공지될 비공개 라이브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 눌러두시면 더 자세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